낡은 법학도서관, 책장 사이로 오후의 햇살이 비스듬히 들어왔다. 민영과 재혁은 두꺼운 법전 더미에 파묻힌 채 서로를 보며 웃었다. 둘에게는 무거운 책의 무게만큼이나 무거운 현실이 있었지만 함께 있는 순간만큼은 그 무게를 잊을 수 있었다. 도서관을 나선 재혁은 집으로 향했지만 민영의 발걸음은 캠퍼스 근처 카페로 향했다. 앞치마를 두른 민영의 손이 쉴 새 없이 움직였다. 스스로의 힘으로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녀의 하루는 누구보다 길고 치열했다.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럽 빼고. 익숙한 목소리에 민영이 고개를 들자 유진이 서 있었다. 언제나처럼 머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모습이었다. 민영의 고단한 현실과는 너무나도 다른 세상에 사는 사람. 둘 사이에는 보이지 않는 벽이 있었다. 늦은 밤, 카페 문을 나서는 민영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다. 재혁이었다. 그는 따뜻한 캔커피 2개를 내밀며 고생했어 하고 웃었다. 그 미소 하나에 민영의 하루 피로가 눈 녹듯 사라졌다. 나란히 벤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두 사람은 미래를 이야기했다. 힘없는 사람들을 위한 변호사가 되겠다는 꿈. 같은 꿈을 꾸는 서로가 있어 든든했다. 재혁이 민영의 손을 살며시 잡았다. 친구 이상, 연인 미만의 온기가 둘 사이에 흘렀다. 다음 날 오후 캠퍼스에 어울리지 않는 고급 세단 한 대가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것은 유진이었다. 그녀는 익숙하지 않은 캠퍼스를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찾고 있었다. 그녀의 등장은 조용했던 캠퍼스의 작은 파문을 일으켰다. 유진이 찾은 사람은 민영이었다. 그녀는 민영에게 뜻밖의 제안을 건넸다. 우리 아빠 로펌에서 인턴 해보지 않을래? 너 같은 인재가 카페에서 시간 낭비하는 거 아까워서. 유진의 말은 달콤했지만 어딘가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다. 민영을 만나러 가던 재혁은 멀리서 그 모습을 보았다. 유진의 화려한 모습과 그 앞에 민영, 그리고 그 옆에 세워진 고급 세단. 재혁은 무슨 상황인지 알 수 없어 그 자리에 멈춰섰다. 민영에게 제안을 마친 유진은 돌아서다 재혁을 발견했다. 그녀는 망설임 없이 재혁에게 다가갔다. 안녕하세요. 재혁 씨 맞죠? 민영이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유진은 처음 보는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친근하게 웃으며 손을 내밀었다. 그 모습을 민영이 보았다. 유진의 제안으로 복잡했던 머릿속이 새하얗게 비는 것 같았다. 자신과는 다른 세상에 사는 유진과 자신의 가장 소중한 친구인 재혁. 세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얽히는 순간 새로운 이야기에 막이 오르고 있었다. 그날 이후 캠퍼스의 시간은 세 사람에게 각기 다른 속도로 흘렀다. 도서관의 낡은 열람실, 재혁과 유진은 어려운 법률 원서의 한 구절을 두고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이 판례는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 맥락을 봐야지. 재혁은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이내 고개를 끄덕였다. 내 말이 맞아. 그렇게 보니 새롭네. 두 사람 사이에는 지적인 스파크가 튀었다. 같은 시각, 민영은 캠퍼스 근처의 한 오피스텔에서 과외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이 부분은 시험에 꼭 나오니까 다시 한번 풀어볼까? 민영은 지친 기색 없이 학생의 눈높이에 맞춰 차근차근 설명했다. 창밖은 이미 어둑해지고 있었지만 그녀의 시간은 아직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도서관을 나온 유진과 재혁의 발걸음은 자연스럽게 캠퍼스 앞 카페로 향했다. 아버지 로펌을 물려받는 거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일이야. 유진은 처음으로 자신의 속내를 털어놓았다. 화려함 뒤에 가려진 그녀의 고뇌를 보며 재혁은 유진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과외를 마친 민영은 늦은 밤 캠퍼스를 가로질러 걸었다. 휴대폰을 확인했지만 재혁에게서는 아무런 연락이 없었다. 늘 함께하던 하굣길, 혼자 걷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졌다. 밤 공기가 차가웠다. 다음 날 재혁은 민영을 찾아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어제는 유진이랑 과제 때문에 늦었어. 미안. 그는 유진에게서 빌렸다는 책을 민영에게 건넸다. 민영은 애써 웃어 보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서늘해지는 것을 느꼈다. 며칠 뒤 대형 강의실에서 민영은 앞자리에 앉은 재혁과 유진을 보았다. 수업이 시작되기 전 두 사람은 어제 본 영화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음꽃을 피우고 있었다. 그 모습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민영은 차마 끼어들 수가 없었다. 쉬는 시간, 유진이 민영에게 다가와 활짝 웃으며 말했다. 민영아, 우리 다음 주에 모의 재판 같이 팀하지 않을래? 재혁 씨도 같이 하기로 했어. 유진의 말에는 어떤 악의도 없었지만 민영에게는 그것이 마치 마지막 통보처럼 들렸다. 재혁도 유진의 뒤에서 민영을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이 하자, 민영아. 너랑 하면 뭐든 잘할 수 있을 거야. 그의 눈빛은 여전히 따뜻했지만 민영은 그 따뜻함이 더 이상 자신만을 향하고 있지 않음을 직감했다.
민영은 자신을 바라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았다. 어느새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단단한 팀이 되어버린 유진과 재혁, 그리고 그들 앞에 홀로 남겨진 자신. 세 사람 사이의 거리가 그 어느 때보다 선명하게 느껴졌다. 생각해볼 때 민영은 짧게 대답하고는 고개를 숙여 책을 보는 척했다. 더 이상 두 사람의 얼굴을 마주할 자신이 없었다. 견고했던 세 사람의 세계에 보이지 않는 균열이 시작되고 있었다. 유진과 재혁의 연애는 캠퍼스에 새로운 활기를 불어넣었다. 함께 강의를 듣고 점심을 먹고 도서관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두 사람의 모습은 모두의 부러움을 샀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건조한 법학관 복도에 따뜻한 온기를 더했다. 민영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았다. 재혁을 향한 마음을 애써 접었지만 두 사람의 행복한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 한구석이 시큰거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그녀는 어색한 사이가 되어버린 재혁과 거리를 두며 홀로 자신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어느 화창한 오후, 유진과 재혁이 도서관 앞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을 때 익숙한 고급 세단 한 대가 두 사람 앞에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유진의 아버지였다. 평소의 온화한 모습과는 다른 날카로운 눈빛이었다. 아빠 여긴 어쩐 일로? 유진이 당황하며 묻자 그녀의 아버지는 재혁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다. 로스쿨 교수님과 약속 있어 왔다가 우리 딸 얼굴도 볼 겸 들렸지. 옆에 있는 학생은 누군가? 그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경계심이 서려 있었다. 유진은 재혁을 남자친구라고 소개했다. 아버지는 악수조차 건네지 않고 재혁의 집안과 부모님의 직업에 대해 꼬치꼬치 캐물었다. 평범한 중산층 가정이라는 재혁의 대답에 아버지의 미간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다. 그날 저녁, 유진은 아버지와 크게 다투다. 재혁 씨는 성실하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집안 배경이 뭐가 중요해요? 유진이 소리쳤지만 아버지는 단호했다. 결혼은 현실이다. 우리 집안과 맞는 사람을 만나야 해. 아버지와의 만남 이후 재혁의 마음속에는 무거운 돌덩이가 자리 잡았다. 유진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없었지만 넘을 수 없는 벽을 마주한 기분이었다. 그는 유진의 밝은 미소 뒤에 숨겨진 아버지의 그림자를 보았다. 두 사람 사이에는 미묘한 거리감이 생겼다. 함께 공부하면서도 재혁은 종종 다른 생각에 잠겼고 유진은 그런 그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사랑만으로는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없다는 현실의 무게가 그들을 짓누르기 시작했다. 며칠 뒤 재혁은 유진의 아버지로부터 만나자는 연락을 받았다. 유진에게는 알리지 말라는 당부와 함께였다. 재혁은 한참 동안 휴대폰 화면을 들여다보았다. 피할 수 없는 싸움이 시작되었음을 직감했다. 한편 민영은 로펌 인턴십 면접을 준비하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었다. 그러던 중 우연히 유진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로펌의 채용 공고를 보게 되었다.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다. 이것은 과연 우연일까? 아니면 새로운 기회일까? 세 사람의 운명은 다시 한번 거센 파도에 휩쓸릴 준비를 하고 있었다. 유진의 아버지는 재혁을 자신의 로펌 사무실로 불렀다. 그는 값비싼 시가 연기를 내뿜으며 말했다. 유진이는 졸업 후 미국으로 2년간 유학을 갈 걸세. 자네가 우리 유진이의 미래를 진심으로 생각한다면 여기서 깨끗이 정리하는 게 맞아. 그의 목소리에는 한치의 감정도 섞여 있지 않았다. 며칠 밤낮을 고뇌하던 재혁은 결국 유진에게 이별을 고했다. 우리 그만하자. 우리가 가는 길이 너무 다른 것 같아. 차가운 그의 말에 유진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렸다. 재혁은 끝내 아버지와의 일을 말하지 않았다. 그것이 유진을 위한 마지막 배려라고 생각했다. 시간은 흘러 졸업식이 다가왔다. 유진은 아버지의 뜻에 따라 유학길에 올랐고 민영은 유진 아버지의 로펌에 합격했다. 재혁은 다른 로펌에 취직하며 세 사람의 길은 완전히 갈라졌다. 공항에서 유진과 재혁은 서로를 멀리서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 말도 나누지 못했다. 2년 후 민영은 유진 아버지의 로펌에서 유능한 변호사로 성장했다. 그녀의 날카로운 통찰력과 성실함은 유진의 아버지에게도 깊은 신뢰를 주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자신의 커리어를 쌓아 올리는 데 집중했다. 재혁 역시 다른 로펌에서 실력을 인정받는 에이스 변호사가 되어 있었다. 그는 밤낮 없이 일에만 매달렸다. 바쁘게 몸을 움직이면 가슴을 짓누르는 그녀에 대한 그리움을 잠시나마 잊을 수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유진이 한국으로 돌아왔다. 2년의 시간은 그녀를 더욱 성숙하고 세련된 여성으로 만들어 놓았다. 공항에 마중 나온 아버지에게 그녀는 담담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하지만 그녀는 혼자가 아니었다. 유진의 뒤로 훤칠한 키에 귀티나는 외모의 남자 선우가 다가와 자연스럽게 그녀의 어깨를 감쌌다. 오래 기다리셨죠, 아버님. 유진의 아버지는 선우를 보며 인자한 미소를 지었다.
유진의 귀국을 환영하는 파티가 열렸다. 재계와 법조계의 주요 인사들이 모두 모인 화려한 자리였다. 유진은 아름다운 드레스를 입고 선우의 곁에 서서 사람들의 축하를 받았다. 민영 또한 유진 아버지의 초대를 받아 파티에 참석했다. 같은 시각, 재혁은 로펌의 중요한 클라이언트인 선우의 아버지를 따라 파티에 참석했다. 파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전혀 몰랐던 그는 연회장으로 들어서는 순간 숨이 멎는 듯한 충격을 받았다. 수많은 사람들 넘어 선우의 팔짱을 낀 채 환하게 웃고 있는 유진이 있었다. 그 순간 유진도 재혁을 발견했다. 그녀의 웃음이 서서히 굳어갔다. 두 사람의 눈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2년 전 애써 무너뜨렸던 보이지 않는 벽은 이제 누구도 넘을 수 없는 거대한 성이 되어 그들 앞을 가로막고 있었다. 유진은 아버지의 로펌에서 혹독한 신고식을 치르고 있었다. 모두가 그녀를 회장님 딸로 대했지만 그 시선 속에는 보이지 않는 가시가 숨어 있었다. 밤늦게까지 서류 더미에 파묻혀 있다 보면 문득 모든 것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다는 생각에 재혁을 떠올렸다. 결국 유진은 늦은 밤 재혁의 사무실을 찾아갔다. 이 부분 도저히 모르겠어서 그녀는 서류를 핑계 삼았지만 금세 무너져 버렸다. 나 그냥 도망치고 싶어. 결혼도 회사도 전부 다 버거워. 유진의 눈에는 눈물이 가득 고여 있었다. 재혁은 아무 말 없이 그녀가 감정을 추스를 때까지 기다려주었다. 그는 선을 넘지 않으려 애쓰며 건조한 목소리로 법률적인 조언만을 건넸다. 넌 충분히 잘 해낼 수 있어. 그녀가 떠난 후 재혁은 텅 빈 사무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의 흔들리는 눈빛이 심장을 아프게 찔렀다. 그 후로도 유진은 종종 재혁을 찾아왔다. 그녀에게 재혁은 유일한 탈출구였고 재혁에게 그 시간은 달콤한 고문이었다. 한편 선우와의 결혼 준비는 차질 없이 진행되었다. 선우는 다정했고 흠잡을 데 없이 완벽한 사람이었다. 하지만 그의 완벽함이 유진을 더욱 외롭게 만들었다. 그리고 마침내 결혼식 날이 밝았다. 세상의 모든 스포트라이트가 쏟아지는 화려한 결혼식이었다. 유진은 눈부신 웨딩드레스를 입고 아버지의 손을 잡고 버진로드를 걸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천근만근 무거웠다. 제단 앞에서 선우가 환한 미소로 그녀를 맞았다. 그는 유진의 손을 부드럽게 잡으며 영원을 맹세했다. 유진은 희미하게 미소 지으며 반지를 끼웠다. 정해진 운명을 받아들이기로 한 사람처럼 모든 것을 체념한 채였다. 재혁은 차마 결혼식에 갈 수 없었다. 그는 홀로 사무실에 남아 일을 하려 했지만 결국 참지 못하고 밖으로 나왔다. 그는 정처 없이 걷다가 어느새 결혼식이 열리는 호텔 앞에 멈춰섰다. 차마 들어가지도 떠나지도 못한 채. 결혼식에 참석했던 민영은 답답한 마음에 일찍 식장을 빠져나왔다. 호텔 입구에서 그녀는 길 건너편에 서 있는 재혁을 발견했다. 두 사람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민영이 어색하게 인사를 건넸고 재혁은 힘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화려한 결혼식장의 불빛 아래 두 사람은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서로의 그림자만 바라보고 있었다.